만약 당신이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바로 그런 일이 당신이 곧 읽을 이야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의 회전문을 지나갔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고급스러운 향수와 참나무 향이 섞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은 그가 소유한 고급 호텔 체인 중 하나였지만 오늘 그는 호텔의 주인이 아니라 한 명의 평범한 손님이었다. 몇 달 전부터 그는 이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와 고객들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접했다. 직원들의 태만함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태도, 형편없는 서비스, 그리고 엉망인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관리자들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손흥민은 단순한 서류 보고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최대한 평범한 옷차림으로 낡은 청바지, 헐렁한 회색 후드티, 그리고 약간 닳아버린 운동화를 입고 선글라스와 야구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아무도 그가 이 호텔 체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대리석으로 된 접수대 뒤쪽에서 한 젊은 직원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루이스라고 적혀 있었다. 손흥민은 몇 초간 기다렸지만 루이스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루이스는 짜증이 난 듯 고개를 들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손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민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숙박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루이스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나서야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예약하셨습니까? 루이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물었다. 아니요. 손흥민이 답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아직 빈 방이 있다고 나옵니다. 루이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객실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미간을 좁혔다. 호텔이 만실인요? 루이스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빈 방은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정책상 특정 그룹의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죠? 저는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빈정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호텔 정책상 아시아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마치 배를 정통으로 가격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다.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접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이게 호텔의 공식적인 정책인가요? 손흥민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한 목소리로 물었다. 루이스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총지배인의 지침입니다. 손흥민이 반응하기도 전에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흥민이 돌아보니 중년의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묻어났고 가슴에는 리처드 총지배인임을 알리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루이스는 순간 자세를 바로잡으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리처드 지배인님이 손님은 현지인이며 저희 정책을 아시잖아요. 리처드는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서 손흥민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평가가 섞여 있었다. 우리 호텔은 아시아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손흥민은 순간 눈을 깜빡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왜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리처드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런 고객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급 호텔이기도 하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지금 당장 화를 내기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럼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라면 방을 내어주겠습니까? 리처드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은 아니잖아요.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럼 이 정책이 문서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리처드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단호한 태도로 돌아왔다. 내부 정책이므로 직원들 외에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손님이 이 사실을 알고 상위 경영진의 정식으로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리처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자신감은 그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이 모든 일이 곧 호텔 경영진의 의도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리처드의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처드 지배인님, 이 정책이 공식적인 건가요? 저는 관련된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목소리가 들린 방향을 보았다. 젊은 여성 직원이 서 있었고 그녀의 명찰에는 에밀리 프런트라고 적혀 있었다. 리처드는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다. 에밀리, 이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언젠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직원 중에서 처음으로 이 부당한 정책에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리처드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정책은 변하지 않아. 불만이 있으면 떠나도 좋아. 에밀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반발심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충분히 봤다. 문제는 단순한 직원의 태도가 아니라 이 호텔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호텔을 나서며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손흥민은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멈춰서서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다. 저희 호텔은 아시아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이 그의 인내심을 가르는 듯 했다. 서비스 업계에서 차별 정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분노를 삼키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손흥민은 눈앞의 젊은 직원 루이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올백으로 넘긴 머리를 한 루이스는 무심한 태도로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호텔은 아시아인을 받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루이스를 관찰했다. 그의 말에서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 호텔의 직원들은 이 정책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정책은 누가 정했죠? 손흥민은 한층 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호텔리의 공식 정책입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리처드는 팔짱을 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저희 호텔은 고급 호텔이며 고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고객을 받을 수는 없죠.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손흥민은 눈썹을 올리며 물었다.
모든 아시아인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처드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호텔에서 겪은 일들을 보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손흥민은 침묵한 채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이 하는 말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럼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면 방을 빌려주겠습니까? 리처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그렇지 않군요. 그럼 이 정책이 공식 문서로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리처드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침착한 태도를 되찾았다. 내부 정책이라 외부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누군가 이 정책에 대해 상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리처드는 어깨를 으쓱였다. 우리 나름의 해결 방법이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리처드의 뒤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처드 지배인님, 이건 공식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관련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젊은 여성 직원이 서 있었고 그녀의 명찰에는 에밀리 프런트 데스크라고 적혀 있었다. 리처드는 날카로운 눈빛을 그녀에게 쏘아보았다. 에밀리, 네가 끼어들 일 아니다.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냥 만약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언젠가는 고객이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리처드는 콧방귀를 뀌며 차갑게 말했다. 이미 정해진 방침이다. 더 이상 문제 삼고 싶다면 그만둬도 좋다. 에밀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반발심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충분히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한 직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호텔 전체가 이런 분위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호텔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여기는 다시 돌아올 곳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손흥민은 최악의 기분으로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호텔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호텔이 이런 터무니없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리처드 총지배인은 이 정책을 공공연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다.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텔 내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직원들과 접촉하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손흥민은 곧바로 호텔을 떠나 근처 다른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스털링 그랜드 런던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서비스 질이 뛰어난 중급 호텔에서 작은 방을 하나 빌렸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즉시 자신의 측근인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임스, 이 일은 비밀로 해줘. 나는 런던에 더 머물면서 스털링 그랜드 호텔을 조사할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알면 안 돼. 특히 호텔 관리자들에게는 절대 비밀이야. 제임스는 놀란 듯 했지만 추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 호텔 측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해. 전화를 끊은 후 손흥민은 노트북을 열고 호텔의 채용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호텔에서 프런트 데스크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다시 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고객이 아닌 구직자로서 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차림새로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어제 루이스 대신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린다라 적혀 있었다. 채용 중인가요? 린다는 별다른 관심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온라인으로 지원하셔야 해요. 우리는 직접 방문한 지원자는 받지 않아요. 지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요. 손흥민은 일부러 머뭇거리며 말했다. 예전에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요. 린다는 그를 귀찮아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돌려보내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일자리를 찾고 계세요? 손흥민이 뒤돌아보니 어제 만났던 프런트 직원 에밀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에 프런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안정된 일을 찾고 있어서요. 에밀리는 잠시 린다를 쳐다보더니 다시 손흥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실 요즘 직원이 부족해요. 최근 몇 주 동안 몇몇 직원이 그만두거든요. 린다는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했고 에밀리는 결심한 듯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부인님께 소개해드릴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작은 복도를 지나 사무실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곳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겁고 지나가는 직원들은 모두 지쳐 보였다. 그들은 작은 나무문 앞에서 멈췄고 에밀리가 문을 두드렸다. 프런트 데스크 지원자가 왔습니다.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에밀리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손흥민도 그 뒤를 따랐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 더미에 파묻힌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에릭 부지베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에릭은 손흥민을 흘끗 쳐다보며 짧게 물었다. 경험 있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몇 년 동안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했습니다. 체크인, 고객 응대, 불만 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에릭은 피곤한 듯 양쪽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좋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 손흥민은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빨리? 에릭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부족해. 일하고 싶으면 바로 시작해.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렇게 그는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의 직원이 되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손흥민은 에밀리를 따라다니며 업무를 익혔다. 그는 체크인, 예약 관리, 고객 불만 처리 등 호텔의 운영 방식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어제 그를 무시했던 루이스는 여전히 무성의 태도로 고객을 대하고 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 중년 여성 린다는 의욕 없이 겨우 책임만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리처드였다. 수리팀은 어디 있나요? 에밀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기술팀 사무실에 있어요. 하지만 프런트에서 요청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호텔의 시스템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문제를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 호텔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손흥민은 프런트 데스크를 떠나면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단 하루 동안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목격했다. 루이스 같은 직원들은 대충대충 일을 처리했고 고객들은 무시당했으며 무엇보다도 리처드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호텔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쓰이게 만든 것은 호텔을 감싸고 있는 무관심이다. 직원들은 마지못해 일할 뿐 고객의 경험을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복도를 따라 유지보수 구역으로 걸어갔다. 호텔 운영의 이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다. 그동안 그가 본 바로는 유지보수팀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직접 나서서 지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요청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유지보수 구역에 도착하자 낡은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 위에는 기술실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문을 살짝 밀어보니 열린 채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책상 위에는 공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고장난 정수기 몇 개와 낡은 천장 선풍기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방 한쪽에서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망가진 수도 밸브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는 마른 체격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낡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칼, 유지보수 팀장. 손흥민은 조용히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직원으로 프런트 데스크에 배치되었습니다. 칼은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눈빛으로 손흥민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일에 집중했다. 무슨 일이지? 손흥민은 말문을 열었다. 아침에 한 고객이 에어컨 고장으로 불만을 제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혹시 관련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나요? 칼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다는 듯한 냉소였다. 또 그 얘기군. 나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 손흥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전혀 전달이 안 됐다고요? 다른 공구를 내려놓고 허리에 손을 올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호텔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거야. 유지보수팀이 원래는 4명이었는데 리처드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인원을 줄였지. 이제 남은 사람은 나 혼자야. 손흥민은 놀라서 되물었다. 호텔 유지보수를 혼자서 다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칼은 어깨를 으쓱였다. 맞아. 수도관 수리, 전기 점검, 에어컨 정비, 가스 누출 검사, 심지어 객실 정리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해.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리처드는 고객들이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한 관심조차 두지 않거든. 손흥민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호텔 전체에 유지보수를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노동력을 심각하게 착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칼은 비웃듯이 웃었다. 당연히 해봤지. 하지만 리처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알아서 해결해. 못하겠으면 그만둬. 이더군.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다른 직원들은 기를 쓰지 않나요? 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해. 이 호텔은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나은 조건이야. 만약 여기서 쫓겨나면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불만이 있어도 침묵하는 거지. 손흥민은 이 호텔의 현실을 똑똑히 깨달았다. 리처드는 직원들을 압박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아까 고객이 요청한 에어컨 수리가 가능할까요? 손흥민이 물었다. 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요청만 왔다면 진작 고쳤을 거야. 문제는 아무도 나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거지. 손흥민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루이스와 같은 프런트 직원들은 너무 무관심했고, 리처드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유지보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칼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넌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야.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보시죠. 칼은 공구를 챙겨 객실 수리를 나가자 손흥민은 다시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왔다. 마침 에밀리가 고객의 체크인을 도와주고 있었고 루이스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에밀리에게 조용히 물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누구의 관리를 받나요? 에밀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원래는 사라라는 사람이 관리했어요. 하지만 리처드의 방식에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어요. 임시로 총괄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리처드는 프런트 운영을 직접 감독하지 않나요? 에밀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리처드는 수치만 봐요. 예약만 일정하게 유지되면 호텔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않아요. 순간 로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호텔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한 중년 남성이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격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화가 나서 개 상기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서둘러 다가가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남성은 붕괴하며 말했다. 일주일 전부터 VIP 객실 예약했는데 막상 와보니 작은 방으로 배정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밀리는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VIP 객실이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군요. 남성은 책상을 3개 내려쳤다. 이게 VIP 고객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손흥민은 루이스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신경한 태도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흥민은 루이스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VIP 객실 배정을 누가 변경했고? 루이스는 무심하게 대꾸했다. 모르겠는데 누군가 바꿨지. 손흥민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히 관찰하고 정보만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다. 리처드의 관리 방식은 이 호텔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해로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고 고객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했으며 에밀리나 칼처럼 진심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다. VIP 고객의 객실 변경 사건 이후 손흥민은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익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리처드 같은 사람들은 VIP실을 특정 고객들에게 팔아넘기고 원래 예약한 고객들은 무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심각한 부정직이었다. 손흥민은 오늘 호텔의 각 부서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직원들이 호텔의 상황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운영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아침 근무 시간에 다시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에밀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예약 목록을 확인하며 고객들의 불만 메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반면 루이스는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계를 힐끔거리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에밀리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어제 VIP 객실 변경 사건, 리처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에밀리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는 자주 그런 일을 해. 리처드는 항상 특별한 고객들을 우선시해주로 부유한 사업가들이, 그의 개인적인 거래 파트너들이 원래 예약한 고객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방을 배정해버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 인해 피해본 고객들이 많아.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없이 많아. 강하게 항의하는 고객도 있었지만 항의를 접수하는 관리자들이 모두 리처드 편이라 결국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어. 예전에 뉴욕에서 온 한 미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장기 휴가를 위해 최고급 스위트를 예약했어.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방은 이미 다른 고객에게 넘어갔고 리처드는 선택권을 주겠다며 다른 방을 배정받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했어. 손흥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 가족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취소했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에게 중요한 건 매출이 줄지 않는 거야. 고객 만족도나 호텔의 명성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손흥민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총지배인은 단순한 직업 윤리 문제가 아니라 호텔의 존폐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이대로 두면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의 평판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를 떠나 객실 관리팀을 직접 찾아갔다. 이곳은 호텔 운영에서 종종 간과되는 곳이지만 손흥민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객실 관리 구역에 들어서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 여성이 직원들에게 청소 도구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런트 데스크 신입 직원입니다. 호텔 운영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리아야. 객실 관리 팀장. 뭘 알고 싶어?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대부분 지쳐 보였고 몇몇은 이미 이 환경에 익숙해진 듯했다. 일이 많이 힘든가요? 그는 예상한 답변을 알면서도 물었다. 마리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해. 우리는 항상 인력이 부족해. 리처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줄여. 손흥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한 적 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리처드는 숫자에만 관심이 있어. 고객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는 신경도 안 써. 손흥민은 리처드의 운영 방식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극심한 압박을 가해 불만을 제기할 힘조차 없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다급하게 마리아에게 다가왔다. 마리아 팀장님, 3.45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부터 문이 고장났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알았어, 가볼게. 손흥민의 눈이 가늘게 떠졌다. 사라, 내 고객이 계속 프런트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오늘 아침 프런트 데스크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다.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칼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약 사라 고객이 아침부터 문이 고장나서 방에 갇혀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책임이었다. 그는 곧바로 계단을 뛰어올라 3045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호텔 직원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잠시 후 방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왔군요. 아침부터 갇혀 있었어요. 문이 안 열려요. 손흥민은 마리아를 쳐다본 뒤 즉시 유지보수팀을 호출했다. 칼이 도착하여 문을 확인했다. 그는 문을 살피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오래된 고장이야.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야. 손흥민은 마리아를 돌아보았다. 이전에 이 문제를 보고한 적이 있나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3일 전에 보고서를 올렸어. 하지만 아무도 처리하지 않았지. 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분명한 증거였다. 리처드는 중요한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결국 문이 열리자 중년 여성이 화가 난 얼굴로 나왔다. 아침부터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썼어요. 손흥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건 심각한 문제이며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본사의 정식으로 항의할 겁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리처드의 무책임함을 폭로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손흥민은 객실 청소 구역을 떠나면서도 30권 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속 곱씹었다. 한 여성이 몇 시간 동안 방에 갇혀 있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는 여러 번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칼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는 보고가 어딘가에서 차단되었음을 의미했다. 손흥민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호텔 운영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갔다. 에밀리는 한 고객의 체크인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보자마자 빠르게 일을 마친 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손흥민이 대답했다. 한 고객이 아침부터 방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누가 보고했고? 하우스키핑 직원이 3일 전에 사건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는 결국 칼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주먹을 쥐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차단된다면 누군가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확신해요. 그건 바로 리처드에 의한 것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이름이 나와도 전혀 놀라지 않는 듯했다. 놀랍지도 않네요. 리처드는 호텔을 완벽한 이미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객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제를 조용히 묻어버리려 하죠.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리처드가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내부 보고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리처드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 뻔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프런트 데스크를 떠나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방 안에는 낡은 나무 테이블과 몇 개의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다.
몇몇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손흥민이 첫날 만났던 프런트 데스크 직원 린다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차가웠고 마치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손흥민이 말했다. 이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요. 린다는 한쪽 눈썹을 올렸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 순간 룸서비스 직원인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문제를 발견했어요. 손흥민은 허수 숨을 지었다. 발견하기 어렵지 않더군요. 소피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서 뭘 알고 싶어요? 직원들의 보고서가 정말로 상부에 전달되나요? 손흥민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린다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상부, 아니 누구 말이에요? 리처드. 만약 그를 말하는 거라면 아니요. 리처드는 어떤 보고서도 읽지 않아요. 단 문제가 너무 커져서 더는 무시할 수 없을 때만 예외죠. 소피도 동의하며 말했다. 나는 객실 내 수건 부족 문제를 몇 번이나 보고했는데 매주 똑같아요.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나는 거죠. 손흥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즉,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린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그냥 계속 미뤄질 뿐이죠. 고객들이 정말 화를 낼 때까지. 그는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중년 남성 다니엘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리처드가 어떤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다니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떤 고객이 방에서 시계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하우스키핑 직원이 방을 나간 후에 시계가 없어졌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리처드는 호텔이 개인 소지품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만 했어요.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의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을 거라고. 손흥민은 점점 분노가 밀려올랐다. 그럼 오래 일한 직원들 중에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없었나요? 린다는 고개를 저었다. 지적한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그만뒀고. 소피가 끼어들었다. 사라 철없는 프런트 데스크 팀장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한번 리처드와 논쟁을 벌였어요. 호텔이 장애인 고객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 일 이후로 리처드는 그녀를 몰아붙였고 결국 그녀는 버티지 못하고 사직했다. 리처드는 단순히 무능한 관리자가 아니라 독재적이고 무책임한 존재였다. 그는 리처드를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손흥민은 리처드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리처드가 어떻게 문제를 피하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호텔이 한산해지는 사무실이 있는 구역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리처드의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의 보조관리자 에릭에게 예비 열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에릭을 찾아갔다. 에릭은 사무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에릭, 손흥민이 부르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에릭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무슨 일이야? 손흥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리처드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잖아요. 에릭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를 도와 진실을 밝혀야죠. 에릭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류 보관함으로 걸어갔다. 몇 초 후 그는 한 묶음의 서류를 꺼내 건넸다. 이건 내가 제출하려 했지만 리처드가 막아버린 고객불만 보고서 4번이야.
손흥민은 그것을 받아들고 빠르게 넘겨보았다. 여기에는 직원 착취, 고객 차별, 객실 배정 조작 등 리처드의 실책을 입증하는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군요. 민은 에릭의 사무실을 나서며 손에 가득 찬 서류 파일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리처드의 무책임한 경영과 부실한 관리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처드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만약 충분한 압박이나 여론에 관심이 없다면 리처드는 법망을 피해 호텔 시스템 내에 다른 자리로 복귀할 수도 있었다. 손흥민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서류를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 사건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인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에밀리, 칼, 마리아,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까지도 중요한 연결고리로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리처드의 불공정한 행태를 직접 목격했으며 그의 경영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기꺼이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할 것이 분명했다.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오자 에밀리가 긴 하루를 마친 듯한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흥민이 다가가자 그녀는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뭔가 찾아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흥민은 서류 파일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가볍게 두드렸다. 리처드를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 에밀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정말 확신해요. 그는 호텔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로비를 바라보았다. 리처드는 부유해 보이는 사업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다가올 대결의 순간을 준비했다. 먼저 그는 유지보수의 칼과 객실 관리의 마리아를 직원 회의실로 불렀다. 그들이 도착하자 손흥민은 서류 파일을 펼쳐 보이며 에릭에게 받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칼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리처드가 나쁜 놈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 마리아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네 계획은 뭔데? 테이블에 손을 짚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해. 나 혼자만 증언하면 리처드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야. 하지만 여러 명이 증언하면 그는 변명할 수 없을 거야. 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난 진실을 말할 거야.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지만 변화의 기회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넌 어때?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흥민은 동료들 사이에서 새로운 결의가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열릴 호텔 내부 회의에서 리처드를 정면으로 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로 여러 호텔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일찍 회의실에 도착해 준비를 마쳤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리처드는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회의를 시작하지. 그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호텔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기 전에 특별히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해보도록. 손흥민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리처드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오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직원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건가? 손흥민은 앞으로 나와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호텔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리처드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네가 나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를 펼쳤다. 여기 고객 불만 목록이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항의,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 그리고 차별적 운영 방식에 대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들은 서로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다.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걸 어디서 입수했지만 사실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 모든 걸 직접 목격했어요. 리처드는 항상 호텔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했어요. 칼도 가세했다. 유지보수팀에 나 혼자 남게 된 것도 그 때문이야. 인력을 줄여 비용을 아끼려 했고 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에밀리가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가 VIP 고객을 편애하는 걸 수없이 봤어요. 정당한 고객들을 무시하고 특정 고객에게 특혜를 줬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리처드는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이런 주장은 전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너희는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뿐이야. 손흥민이 그를 끊었다. 이 서류를 본사에 제출할까요? 리처드는 말문이 막혔다. 직원들은 속일 수 있어도 본사는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손흥민이 덧붙였다. 이걸 제출하면 당신은 단순히 해고되는 게 아니라 조사까지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리처드를 향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리처드는 벌떡 일어나 거리며 말했다. 이젠 끝이다. 손흥민은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선택권은 없어요. 리처드는 이를 악물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며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에밀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서 마리아 칼, 그리고 직원들이 차례로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지만 적어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했다. 리처드는 더 이상 이 호텔에 남을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호텔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리처드가 화가 난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을 떠난 후 방은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내 드문드문 들리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손흥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직원들의 희망, 어린 눈빛을 확인했다. 그들은 리처드의 형편없는 경영 아래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처드를 제거했다고 해서 호텔이 저절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것을 단기간에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손흥민은 에릭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에릭은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당신이 해냈어. 에릭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직 아니다. 단지 장애물을 하나 치웠을 뿐이야. 하지만 리처드가 남긴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호텔은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무너질 거야. 에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손흥민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분간 임시 총지배인 역할을 맡을 거야. 적절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말이야. 그동안 호텔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이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 에릭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자. 그는 호텔 각 부서의 팀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하우스키핑 팀의 마리아, 시설 관리팀의 칼, 프런트 데스크의 린다, 고객 서비스팀의 소피 모두 모였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손흥민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해고됐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호텔을 개혁해야 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 마리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칼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무엇을 하면 되지? 손흥민은 미리 준비해둔 리스트를 꺼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하우스키핑 팀의 인력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어. 마리아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일했던 직원들 중 일부는 압박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들에게 연락하면 돌아올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칼을 향해 말했다. 시설 관리팀도 보강해야 해. 고객이 문제를 보고하면 24시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칼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내 역할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고, 손흥민은 린다와 소피를 바라보았다. 프런트 데스크와 고객 서비스 팀도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 고객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해. 린다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럼 루이스는 어떻게 할 거죠? 그는 협조적이지 않아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처리할게. 회의가 끝난 후 손흥민은 곧바로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루이스는 평소처럼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손흥민이 다가가자 그는 몸을 고쳐 잡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무슨 일이야? 루이스가 도전적인 태도로 물었다. 손흥민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장 사직서를 제출해. 루이스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잖아.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이 호텔의 소유주야. 내게는 전적인 권한이 있어. 루이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반박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네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 손흥민이 말했다. 아니면 무능력한 태도를 이유로 해고될 수도 있고. 잠시 고민하던 루이스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명찰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딴 일 필요 없어. 그는 그렇게 프런트 데스크를 떠났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개혁을 실행해 나갔다. 일주일 만에 하우스키핑 팀에 4명의 신규 직원이 충원되었다. 시설 관리팀도 2명의 인력을 추가로 보강해 칼이 더 이상 과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고객의 수리 요청도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린다와 에밀리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모든 직원이 고객을 더욱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응대하도록 훈련했다. 손흥민은 직접 호텔 운영을 지켜보며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어느 날 그는 로비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캐리어를 옮기지 못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전 같았으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한 신입 직원이 재빨리 다가가 도와주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차츰차츰 호텔의 분위기를 바꿔나갔다. 고객 피드백을 분석한 결과
불만 사항이 크게 줄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호텔의 평판이다. 리처드의 경영 아래에서 호텔은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다.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모든 개혁이 헛수고가 될 터였다. 그래서 손흥민은 미디어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유명한 호텔 리뷰들과 기자들에게 연락해 호텔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도록 초대했다. 행사 당일 그는 직접 기자들을 맞이하며 호텔 곳곳을 안내하고 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개혁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호텔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 항상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는 주요 뉴스 매체에 실리며 호텔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로비에서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에밀리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해냈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손흥민은 화창한 아침,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공기가 한결 맑고 평온해진 듯했다. 불과 한 달 만에 호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리처드의 엉망진창이었던 운영으로 실추된 호텔의 명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가며 직원들의 모습을 살폈다. 에밀리와 린다는 고객 응대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손흥민을 발견한 에밀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바꿨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객실 청소 직원도 충분히 확보되어 무리 없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고객 서비스 역시 빠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도 차별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내부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호텔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특히 과거에 실망하고 떠난 단골 고객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리처드의 실수 때문에 호텔을 떠난 VIP 고객 명단을 뽑아줄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바로 시스템을 검색했고 몇 분 후 긴 명단을 손흥민에게 건넸다. 그는 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유명 사업가 셀럽과 한때 호텔을 자주 찾았지만 이제는 발길을 끄는 충성 고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분들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말했다. 호텔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려드리고 다시 방문하시도록 초대할 거예요. 린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과연 그분들이 우리 말을 믿을까요? 이미 호텔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일 텐데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날 오후 그는 호텔의 주요 부서 관리자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에 우리 호텔을 떠난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를 열 겁니다. 이 호텔이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에릭 부지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손흥민은 단호하게 답했다. 제 사비로 부담하겠습니다. 호텔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마리아 하우스키핑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만약 이 행사로 고객들이 돌아온다면 호텔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질 거예요.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바로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후 며칠 동안 호텔 전체가 행사 준비로 바쁘게 돌아갔다. 설비 관리팀은 조명부터 냉난방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고, 고객 서비스팀은 최상의 메뉴를 구성하기 위해 요리사들과 협업했다. 초대장도 피고객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행사 3일 전, 손흥민은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방을 방문했다. 젊은 요리사 다니엘이 그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손님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영국 전통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번 맛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비프 웰링턴, 연어 크림 소스 요리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다. 손흥민은 한 입 맛을 본 뒤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요. 분명 고객들도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은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행사는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음식과 서비스는 기대 이상이었고, 무엇보다 고객들은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마지막 순서로 손흥민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과거 우리 호텔에서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친 사람은 플래처 회장이었다. 이어서 다른 고객들도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그날 밤 이후 호텔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다. 단골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의 명성은 점차 회복되었다.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손흥민은 호텔 한 잔을 마시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때 에밀리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해냈네요.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죠. 그의 시선은 호텔 로비로 향했다. 만족스러운 표정의 고객들, 책임감 넘치는 직원들. 이제 호텔은 진정으로 달라져 있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단순히 호텔이 무너져가는 위기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사업체로 탈바꿈하는 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는 공정성과 정직함,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이나 권력이 아니라 조직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준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리더의 책임을 강조한다. 기업 조직, 심지어 작은 공동체라도 리더의 가치관과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전 관리자였던 리처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직원들을 외면하고 시스템을 조작하여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 했다. 그의 경영 아래에서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은 적뿐만 아니라 본래의 환대와 서비스 정신까지 상실했다. 그는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권력을 남용하여 두려움과 좌절이 지배하는 유독한 환경을 조성했다. 반면 손흥민은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행동하는 리더였다. 특히 그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이다. 리더는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해야 한다. 이야기가 전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정직성과 공정성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스털링 그랜드 런던 호텔은 불공정한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되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특혜를 누렸고 충성도 높은 직원과 단골 고객들은 소외되었다. 인종차별적인 고객 응대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시스템 악용은 호텔의 명성을 실추시켰다. 손흥민은 단순히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호텔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고객이 차별받지 않고 직원들이 불안 속에서 일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본질을 되새기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그는 리처드를 해고해서 단순히 한 사람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공정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호텔 운영 방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단합과 협력의 힘을 강조한다. 손흥민 혼자만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밀리, 마리아, 칼, 린다, 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해 힘을 합쳤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야기는 끈기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손흥민이 이 변화를 시작했을 때 그는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혔다. 리처드의 방해, 직원들의 의심,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의 압박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신뢰를 쌓으며 변화를 이끌었다.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근무 환경이야말로 모두에게 이익이